14번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x 더하기 3y로 주어졌다고 한다. x의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할 때 x제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선형인 효용함수가 주어졌죠. 선형인 효용함수는 소비자가 직면한 예산 제약선이 있을 때 그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극단적인 소비를 하게 되는 효용함수입니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한계 대체율과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이 일치하는 조건을 충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효용함수가 선형 효용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계 대체율을 계산을 하면 효용함수를 각각 x제와 y제에 대해서 미분하면 3분의 1이 나옵니다. 이렇게 효용함수가 선형인 경우에는 한계 대체율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세 가지 그래프 모두 한계 대체율은 파란색 직선인데 3분의 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은 x제와 y제를 더 많이 소비할수록 증가하니까 우상방으로 갈수록 효용함수에서 도출된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의 크기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주어진 한계 대체율 하에서 두 재화의 가격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의 소비점이 달라지는데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비율도 3분의 1이 되겠죠. 예산 제약선을 그리면 그러면 이 소비자는 이 선상에서 어떤 점을 소비를 해도 동일한 효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x제 소비량이 0에서 이 절편까지 무차별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가격 비율이 한계 대체율보다 클 때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가팔라지죠. 그러면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이 예산 제약선을 만족하면서 가장 우상방에 위치한 것이 가장 효용이 큰 무차별 곡선이니까 그 경우에는 이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고 이 소비자는 y제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x제 소비량은 0이 되고 y제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두 번째 경우와 반대로 가격 비율보다 한계 대체율이 더 클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보다 더 가팔라지죠. 그렇게 되면 이 소비자는 모든 소득을 x제에만 투입해서 x제를 소비하는 데 사용하는 이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x제 수요량이 감소하는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x제 수요량이 감소하려면 x제만을 소비하다가 y제만을 소비하게 되는 이렇게 극단적인 소비의 변화가 오도록 재화의 가격 비율이 변해야겠죠. 즉 재화의 가격 비율이 한계 대체율인 3분의 1보다 작다가 x제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할 때 3분의 1보다 커지게 변화를 해야 x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y제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x제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해서 가격 비율이 상승을 할 때 최초에 3분의 1보다 작은 영역에서 있다가 3분의 1보다 큰 영역으로 변화를 하면 그것이 바로 답이 되겠죠. 그러면 최초의 가격을 구하면 px 나누기 py니까 px가 1이고 y가 0.5니까 최초에는 가격 비율이 0.5였습니다. 그런데 x의 가격이 2로 상승하니까 2배로 증가하죠. 1로 되겠고요. yg 가격이 1일 때는 1분의 1이니까 1이 되고 2배로 되면 2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yg 가격이 2일 때는 최초에 2분의 1이었다가 2배가 되니까 1이 됩니다. 네 번째, yg 가격이 4일 때는 4분의 1이었다가 2배가 되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이 네 가지 경우 중에 최초의 가격 비율이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4번밖에 없죠. 그리고 x의 가격이 1에서 2로 상승하면 2분의 1이 되는데 3분의 1보다 커지게 되죠. 역시 이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멜서스의 인구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멜서스의 인구론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즉 인구는 등비수열 같이 체증하면서 증가하지만 식량 생산은 등차 수열 같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식량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감소하게 되고 다시 인구가 감소하면 생활 수준이 상승하게 되고 다시 인구는 증가하게 되는 이 아래에 있는 멜서스 트랩에 빠진다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망률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인구의 감소를 유발시키고 인구가 감소하면 다시 1인당 식량, 1인당 생산이 증가하고 그리고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수준이 상승하면 사망률이 감소하고 출산율이 증가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환하는 멜서스 트랩, 이 덫의 가장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이 연결고리가 가장 핵심입니다. 즉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 생산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면 1인당 식량이 감소하고 그 피해는 빈곤층이 가장 크게 받게 돼서 빈곤층의 사망률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망률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시를 했냐면 적극적 규제와 예방적 규제라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적극적 규제라는 것은 사망률이 증가하는 요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빈곤, 질병, 기아, 전쟁 등으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예방적 규제는 출산율이 감소하는 요인을 설명하는데 낙태, 피임 같은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멜서스의 예측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빗나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인데요. 이 기계화, 농업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뛰어넘는 식량 생산의 증가 속도가 멜서스의 예측이 빗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이 연결고리가 기술 발전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멜서스는 생활 수준이 상승하면 다시 인구가 증가한다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제시를 했는데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상승, 즉 생활 수준이 상승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멜서스는 토지가 제한되어 있어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1인당 농산물이 감소하여 궁핍과 빈곤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과 같은데 이 보기의 내용에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따라 토지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수확량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1인당 농산물은 당연히 감소하고 궁핍과 빈곤이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구의 증가가 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멜서스의 설명이죠. 두 번째, 멜서스 예측과는 다르게 지난 2세기 동안 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생활 수준도 높아졌다. 인구의 증가가 생활 수준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 고리가 깨진 것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 예측이 빗나간 이유에서 살펴봤지만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식량 생산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에 이 멜서스 예측과는 다르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번, 멜서스의 예측이 빗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가 끊임없이 새로운 토지를 농지화했기 때문이다. 이렇다기보다는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토지의 농업 생산량이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멜서스 예측이 빗나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3번 보기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4번, 멜서스의 예측과 달리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였다. 지금
이쪽에 있는 생활 수준이 상승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이 연결고리에 대한 내용이죠.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소득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상승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출산율이 하락하였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